그래서 사실 이 문재인 얘기가 나온 만큼 또 엊그제인가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이 네.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를 2년간 뭉갰다는 보도가 난 저는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뭉갰다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정부 기관을 두 개로 뽑습니다. 네, 하나가 국세청이고 하나가 병무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요. 정부 차원에서는 자기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 자기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네, 그래서 매번 국세청 세금 징수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경찰, 검찰 다 안 무서워도 국세청은 무섭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그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 넷플릭스였나요? 왓챠였나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카지노 시리즈 기억하시죠? 아,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그 주연으로 나오는 배우가 최민식 배우가 맡은 차무식 역. 네, 거기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인데 탈세, 그러니까 세금을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세청은 또 눈에 불을 켜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세금을 뺏어내야 됩니다. 네, 원래 그래 왔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제보를 뭉갰다. 그거는 유착관계, 권력의 눈치, 뭐 이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요새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뭐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 매번 그렇게 잊혀지고 싶다 해가지고, 저기 평산마을 내려가더니, 거기서 그렇게 막 이런저런 말 많이 해가지고 사고 많이 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이런 내용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문다혜 씨의 어떤 저기 음주운전 행위, 이거 네. 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거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문다혜 알아서 해야 된다. 문다혜도 성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그거는 윤건영 의원의 전언이죠. 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옛날 정치할 때 행보들을 보면요, 예, 보수축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닌 걸 가지고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분이고,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냥 매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없는 일이라도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하야해야 된다.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 본인도 전직 대통령이면 뭐 이거는 뭐 본인과 관련 없는 일도 아니죠. 본인의 딸과 관련 있는 일인데, 예, 심지어 본인의 딸이 얼마 전에 트위터에 뭐 올렸습니까? 가족 사진 올리면서 더 이상 가족 건들면 가만히 안 있겠다. 참지 그럼 뭐 않겠다. 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절연했다, 아니면 관계를 끊고 산 지 오래됐다, 뭐 독립생계를 유지 중이다, 이런 식의 말로 조금 표현하기는 어려운 관계다, 그 정도면. 근데 그러면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책임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자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껏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여왔던 행태에서는 이 비판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야권에서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양새가, 분위기가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위기에 몰렸다는 증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네. 뭐 특혜 채용, 그거는 이미 저는 사실상 사실로 판단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심각한 건 음주운전이라고 보긴 했었어요. 야권에서는. 왜냐면 네. 저희 우리 제1야당이 어딥니까? 민주당이죠. 네, 거기 대표가 무슨 정과를 가지고 있죠?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이미지가 좀 더 강해질 확률이 크다. 그래도 음주운전. 그렇죠.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나름의 도덕적 우월감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바랬던 게 공정이었어요. 네. 근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에 대한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얼마 남지도 않은 공정에 대한 환상마저 특혜 채용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기대하기가 힘들죠. 공정에 대한 가치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 그거 역시 문다혜 씨의 어떤 음주운전, 이 기행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리더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전직 대통령, 네. 문재인 씨의 어떤 영향력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그 현 대표의 어떤 상호 보완 관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부족한 게 도덕적 우월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사람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 자체가 이렇게 커버를 잘 해주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리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쪽 사람 쪽에 그 대통령 측 사람 쪽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김경수 씨도 이제 선거 사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 민주당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말 뭐랄까요? 심지어 조국 혁신당도 상황은 마찬가지겠죠. 예. 저기는 입시 비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좌파 정당, 그러니까 이 진보 정당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기들이 지금껏 가지고 왔던 가장 내세울 수 있었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순간과 같다라고 저는 봐요.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도덕적인 면을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이 원래 정의당, 그 다음에 그 기타 진보 정당이었는데, 거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뇌물 사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진보 정치는 조금, 정말 위험한 순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저는 진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진보 정당도 좀 제 편이 크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망가져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네. 이게 한국의 정당 지형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요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아까 네. 문재인 왜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식 네. SNS는 정확히 문다의 음주운전 터지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네네. 사과조차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정말 경사스러운 일인데 축하 소감을 유료 회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거예요. 네. 평산 책방 유료 회원 게시판. 저는 이 행동이 네. 공식 SNS에 차라리 올렸으면은 그래 문재인이 문재인했구나라는 그런 의견 나오겠지만 유료 회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너무 짜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그 진짜 좀 한숨 나오네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보려면 현질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이나 어떤 유료 서비스에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행위, 그러니까 네. 현실 제한을 지불하는 행위를 갖다가 현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보려면 현질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숟가락은 얹고 싶고, 근데 지금 자기가 숟가락을 얹었을 때 생길 파장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나름 본인이 머리 써가지고 생각해낸 방법이 유료 회원 게시판에 올리면 유료 회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크게 터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야, 저는 이제 여기서 참, 아직도 정치 그렇게 오래 하셔놓고, 그 정도 사리 판단이 안 되시나 싶은 게, 예.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어서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사리품 분별을 못 하시나. 근데 그 전에 그냥 깔끔하게 SNS 못 하셔가지고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냥 SNS 하고 싶으시면 그냥 자기 딸의 그런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빠가 사과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거 너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네. 물론 먼저 이제 제가 보험을 좀 깔고 들어가면 저는 면허조차 없습니다. 네. 저는 문제가 생길 일 가까이 가지조차 않지만 네. 문다혜 씨를 제외한 음주운전자는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아직도 수사받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가 사과만 하면 그냥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원 오브 댐.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써놓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업보를 돌려받는 건데, 그럼 그렇죠. 그냥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됩니다. 자기가 자식 잘못 키웠다.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 원래 잘 하잖아요.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차라리 지금 보이면, 뭐랄까요. 본인한테 가해지는 비판은 조금 덜 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SNS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SNS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다음에는 요즘 대구에서 장사는 잘 되고 계시죠? 북카페. 요새 정신 없습니다. 이제 북카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가게를 이제 한 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품샵 확장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업종을 다르게 확장을 해가지고 예. 다 땡땡땡 반월로 끝나는 이 브랜드로. 그러니까 요새 정신 없습니다. 아이고 바쁘실 텐데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서울 올라오시면은
스튜디오 한번 꼭 좀 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